사실은 근데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어, 처음에는 좀 많이 당황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전혀 또 그런 거를 이렇게 당해보지 않다가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할 때 많이 힘들었는데 또 대표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또 많은 위로가 되기도 해요.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 그러면은 또 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삶을 살다 보면 이게 내 문제에 너무 고착됐으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데요. 나보다 더 잘 살아봤고 이 어려움을 겪어서 이겨봤던 그 멘토를 내가 인물을 음, 붙잡고 나름 그 사람에 대해 연구하고 그 사람을 나름 영혼을 따라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려고 배우려고 했을 때는 내 문제가 사실 코딱지만한 문제가 돼요. 왜냐면 나도 음, 언젠가 트럼프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땐 그렇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십의 문제든 이런 어떤 모든 어떤 고민들을 보면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랑 내 고민의 사이즈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고민에 비해서 내 고민이 코딱지만한 고민이 아닐 거예요. 트럼프는 몇 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데 나는 이제 겨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그 자체가 트럼프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IQ가 몇백 배가 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왜 네네. 저런 삶을 살고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까를 봤을 때 인간이 이 관점 차이가 이렇게 인간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시간적인 이 안에 인내심을 어떻게 작동하고 이걸 어떻게 보호받는지, 내가 어떻게 이걸 또 추진하고, 이 추진할 때 누가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지, 어떤 에너지, 어떤 커뮤니티에서 나를 서포트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다 사실 연관되는 부분들인데, 제일 무식한 사람은 멘토가 없고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혼자 지가 똑똑한 줄 알고 혼자 하는데 어때요? 결국 남는 것도 혼자고 결국 외롭고 결국 에너지가 고갈될 때는 옆에 도와준 사람도 없고 얼마나 불쌍해요. 인간의 삶을 봤을 때 꽃도 봐봐요. 꽃도 혼자 꽃이 펴요? 아니, 옆에 꽃이 다 잘 펴야 혼자 꽃이 잘 피는 거예요. 그 꽃만 잘 펴도 맞아요. 돼요? 옆에 풀도 있어야 어때요? 옆에 풀도 가지런히 이제 이 어떤 배경의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어때요? 꽃과 풀을 누가 뭘 선택해요? 당연히 우리 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자연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통합적으로 이게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은 혼자 절대 살 수 없어요. 이 지구에 70억 인구가 다 죽고 내가 혼자 살면 과연 잘 살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도태되게 되는 거지. 예, 결국은 그러면은 이 비난도 내가 문제가 커지면은 무시하고 살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쵸? 예, 예, 네. 예.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콜드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두려워서 못하면은 결국은 나의 어떤 나가서 그냥 현장에 가서 뛰게 되면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도 없어지는 것처럼 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문제가 커지면은 결론적으로 이것도 이제 무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우리 이제 그 인셀덤이 참 진짜 그 안타깝다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요. 바깥에서는 다 다단계라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인셀덤을 하기 전에는 웬만한 것들은 다 그냥 다단계로 간주를 했었어요. 일반 보편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인셀덤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다단계하고 네트워크의 차이를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왜 다단계 하는지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런 다단계 시스템을 왜 소개받으면은 거기 가서 그거를 듣고 저처럼 이렇게 저도 사실 우리 수석 대표님이 메시지 그, 그 의식 전환 교육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확 뚜껑이 날아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런 다단계를 소개받으면서 이 프레임에 빠질까요? 그 음, 빠지게 되는 과정이 도대체 뭘까요? 그, 댄 페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 댄 네네. 페냐가, 카넬기인가? 예, 그 분의 어떤, 내용들, 예, 그 내용을 이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세미나에서. 그래서 카네기 그분이 이제 이런 자기계발 시장을 많이 주최했고 그 붐을 많이 일으켰던 분이었는데 덴페냐하고 그분이 이제 소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게 있었어요. 뭔가 보험을 더 잘 팔고 매출이 더 올라오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 뭔가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카네기가 아이디어가 낸 게 어떤 아이디어였냐면 자기 개발 시장이 어떻게 보면 보험을 더 많이 팔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이 시장은요, 보험을 왜 더 많이 팔 수밖에 없게끔 만드냐면 딱 한 가지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유냐? 측정 불가능하다. 예, 요 키워드가 보험을 더 많이 팔 수 있게 할 수 있는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음,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기 개발하는 이유. 우리가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해줘야 우리가 소비를 하거든요. 의식 네네. 성장도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이란 말이에요. 자기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개발의 양면성을 봤을 때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의식 수준이 높아져 어때요? 우리 느낌이 좋고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자신감이 올라가면서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어때요? 하루에 5사람 만날 것도 10사람 만날 수도 있고 20명도 만날 수 있고 그거를 지속을 더 오래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회사 자체의 모멘텀이 커지고 영업사원의 모멘텀이 커지면 당연히 뭐가 올라갈까요?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에너지 때문에. 그 사람의 음, 에너지. 그래서 의식의 그런 전환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은 어떤 거에 속하냐면 카넬기의 이론처럼 이런 어떤 자기 개발에 속하거든요. 근데 자기 개발 제가 지금 이 좋은 면을 얘기했지만 그 안 좋은 면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누구도 이 비밀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덴페냐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게 방금 음, 제가 얘기했던 측정 불가능한 거를 공급을 해야 소비자 음, 입장에서는 측정 불가능한 뭔가를 붙잡으면서 어때요? 네,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유효기간을 늘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우리가 뭔가 이게 음식을 사면 유효기간이 늘면 어때요? 유효기간이 길면 그 음식을 오래 남겨가지고 먹을 수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짧으면 어때요? 음, 사람도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만약에 이런 교육이 없이 자기 개발 시장이 없으면 보험회사 매출도 그만큼 올라가지 않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뭔가 될 것 같은 어떤 환상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뭔가 새롭게 시작해도 바로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개발 시장, 측정 불가능한 이런 어떤 종교 같은 어떤 이런 어떤 그 교육들이 들어오면 이 유효 기간이 늘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음, 불가능한 어떤 이 영역에서 사람들은 거기에 도취되고 거기에 마비되고 거기에 생각이 어때요? 젖어들고 그래서 보통 대부분 다단계 시스템 그 교육들은 보통 측정 불가능한 교육을 교육해주는 집단이거든요. 그게 하나의 음, 시스템인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보험업계에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예. 오, 보험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했는데 이걸 그대로 네트워크 시장에도 들여왔고 방문 판매 시장에도 들어왔고 웬만한 이제 유튜버들도 어때요? 이거를 혼자서 어때요? 이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유튜브로 공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면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소비자들을 좀 더 오래 이 회사에 우리랑 함께 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이런 효과를 일으키면서 어때요? 회사의 매출액에 도움이 되고 회사 매출액을 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PCM 교육의 차별성이 딱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자기 개발 시장에 많이 개입돼 가지고 처음에는 짐 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짐 론의 제자가 앤서니 로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손바닥 크기 저보다 한 2배 정도 더 크거든요. 그리고 막 3만 명 관객들을 막 들었다 놨다 고 박수도 이렇게 쳐요. 막 예. 제가 오, 2011년대 그분의 세미나도 가서 들었고 같이 막 음악에 맞춰가지고 막 하고 또 특별한 세미나 같은 걸 또 따로 마스터 뭐 이런 교육들을 막 그 막 불 위에서도 막 걷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이벤트도 있고 해요. 거기까지 제가 안 가는데 티하브 아킨가? 예. 그 사람도 사실 밀리니얼 마인셋인가? 예. 그런 어떤 책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리고 토니 로빈스 그리고 또 누구 밥 프록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시크릿 알죠? 예. 네네, 끌어당김의 법칙 저자. 예. 네네,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부류에 여러 명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처음에 제가 시크릿 영상이 있거든요. 한 1시간 안 되나? 어쨌든 그 영상이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제 룸에다가 막 숫자를 막 적어놓고 막 이걸 내가 계속 보면 그게 이루어질 것처럼 나도 한동안 그랬어요. 그 영상만 내가 50번 넘게 봤어요. 그 영상만. 와우. 예, 예. 거기에 뭐, 다양한 스토리들이 나와요. 유방암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이 시크릿 쓰므로 인해서 유방암이 나아졌고, 별의별 사례가 진짜 들어보면 그럴싸해. 그리고 자동차를 파킹했을 때 계속 그거를 비주얼라이즈 했을 때 그 파킹 자리에 항상 그 비어 있고 내가 그 파킹할 수 있다. 뭐, 어쨌든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았는데, 제가 그때 23살, 24살밖에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냥 빠져 있었어요, 저도 자기계발 시장에. 근데요, PCM이 제가 탄생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누구나 처음에 없는 사람일수록 이런 데 다 빠져요. 나쁜 건 어, 아니에요. 왜냐면 음, 그 허상의 어떤 그 에너지가 나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두 다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음, 단순히 이걸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좋게 보자고요. 예. 그랬을 때 음. 이 아이가 나름 돈도 못 벌지만 대신 에너지 좋았어요. 그 에너지 좋다 보니까 자꾸 어디 다녀. 자꾸 어디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왠지 내가 사람 만나고 영업하면 될 것 같지만 전략 없이 그냥 무식하게 그냥 영업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 제가 예. PCM 교육을 만들었던 것도 이런 걸 다 겨쳤는데 이만큼 집착했는데 내가 이만큼 나만큼 노력한 사람 내가 주변에 봐도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웬만한 유학생들 다 그냥 시간이 있으면 뭐 영화 보고 연애하고 그리고 뭐 어디 여행이나 다니고 하는데 나는 그냥 공부하고 일하고 그리고 또 이런데 교육에 투자하고 맨날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내 인생이 안 변하더라고요. 한국에 음, 와서도 나는 끊임없이 잘 때도 그렇고 깨나서도 늘 그 오디오를 계속 듣고 자고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니 나는 영어를 아예 그런 비즈니스 용어로 영어를 배웠거든요. 예. 네네. 그러니까 장점은 에너지는 좋은데 통장 잔고는 늘 마이너스고 늘 힘들어. 음,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거치다 보면요. 토니 로빈스 영상도 거의 다 찾아봤어요. 유튜브에서. 예, 영어 음, 오리지널 버전. 로버트 키오스키 영상 그때는 많이 안 나왔는데 거의 싹 다 봤어요. 싹 다 보는 게 아니라 반복해 봤어요. 거의 음, 토 나올 정도로.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짐 론의 오디오도 반복해서 봤어요. 음, 뭐 이런 어떤 뭐 어쨌든 그 사람 특이한 악센트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걸 다 해도 내가 안 변해, 내 경제는. 그러면서 하나하나 안 되는 사람 다 걸려내면서 2014년도에 그랜트 카돈을 만나서 측정 가능한 영업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어떤 게 아니라는 게 이제는 어때요? 해독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어, 통장 잔고가 변하기 시작했고, 콜드콜 하기 시작했고, 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콜 하나에, 내가, 가격을 매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네. 깔때기 법칙, 광고 로직, 마케팅이 무엇이, 그 전에 마케팅이 뭐예요? 예전에 제가 그 12개 팀을 가르쳤을 때 뭐 대구 팀이 있었고 저기 뭐야 수원 뭐 그리고 또 어디에 서울 창원 뭐 별의별 팀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제 거를 먹튀한 사람이 그 대구 팀이었던 그 어떤 팀장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사실 제가 처음에 저희 PCM 교육이 들어갔을 때 클로징과 판매의 차이부터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 사람한테. 어, 네. 어. 사람들은요, 클로징이 뭐고 판매가 뭔지도 모르고 다단계를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거의 클로징에 돈이 그렇다라고, 있지, 예. 클로징에 돈이 있지, 판매에 돈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판매는 네네. 약간 좀 더 마케팅 영역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근데 판매를 네네. 잘한다고 해서 내가 돈 되는 게 아니라 클로징을 잘해야 되고, 클로징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판매 과정이 짧아지거든요. 예, 근데 예.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하더라도 뭐 때문에 성공했고, 이 어떤 알고리즘 이해를 못하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해석해 주다 보니까, 저도 클로징 할 줄 알아요. 저도 이제 클로징이 뭔지를 배웠어요. 이러면서 클로징부터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제 거를 목태했던 사람이. 예. 음,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뭐 깔때기 법칙이고 뭐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쓰고 디지털 마케팅 이런 어떤 광고 이런 어떤 유튜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 의식 전환 이런 교육들은 측정 불가능한 교육인데 대부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99%가 측정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대부분 운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렇죠. 사람은요, 1%만 부족해도 부족해 보여요. 우리 뇌도 오, 그렇잖아요. 1%만 모자라도 모자래 보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맞아요. 인간이 살면서 미신을 믿고 뭐 부다를 붙잡거나 아니면 하나님 천주교를 잡거나 다 있잖아요. 측정 불가능의 영역에서 자기들만의 미신을 붙잡는데 근데 영업이나 사업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1%를 무조건 알아야 돼요. 1% 음, 안에서 뭐 얼마를 알아가는 그 채워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99%면 거의 우주까지 포함한 뭐 우리가 99% 중에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사람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예. 이 음, 99%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99% 측정 불가능한 어떤 이런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음.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이 모르니까. 모르는 분야를 가지고 왠지 성공을 해 줄 것처럼 될 것처럼 뭔가 이런 의식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론화를 시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공급하는 사람조차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체를 알지 못해요. 예. 그냥 음, 좀 더 많이 배웠을 뿐이지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웬만한 사람들의 그 의식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좀 동의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고요. 그리고 동의되더라도 나는 항상 물어봐요. 이 사람이 그러면 과연 99% 영역에서 하나님만큼 과연 알까? 예, 난 이렇게 또 질문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똑같은 성경이라도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예. 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만큼 비즈니스 경험이 있냐에 따라서 똑같은 책을 읽어도 어때요? 해석하는 게 다르죠. 제가 독서 모임 그렇죠. 할 때랑 제가 독서 모임 할 때랑 일반인이 책을 읽고 독서 모임 할 때랑 느낌이 다른 이유는 그 사람의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책을 읽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경험치에 따라서 어떤 책을 읽고 어떻게 확인하냐에 따라서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측정 불가능한 영역이 있고요. 이 세상에 측정 가능한 영역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영업하는 사람들 측정 불가능한 영역만 치우치다 보면 측정 가능한 영역을 놓치잖아요. 절대 성공할 네. 수 없어요. 성공하더라도 운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 음, 둘 다 붙잡아야 돼요. 1%임에도 음, 불구하고 이 1% 측정 가능한 영역을 붙잡아야 돼요. 숫자 어, 계산이 나와야 돼요. 내가 정확히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돈을 만질 수 있고 어떤 거래건 얼마에 따라서 매출이 얼마인지 이게 모두 다 측정. 그리고 내가 다 디자인 시나리오를 다 짜야 돼요. 내가 음,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이 정도 해야 되고 이 정도는 안전빵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내 위치에 따라서 또 포트폴리오가 다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마케팅 전략이 달라지고 우리가 유튜브 하는 이유도 유튜브 안에서도 의도적으로 뭔가 만들어진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죠. 사람들이 측정 가능한 영역에서 뭔가 시나리오 짜는 게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래요. 유튜브도 안 하면서 콜드콜도 안 하면서 단순히 뭐 이런 의식에 관한 이런 영상을 보면서 진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냥 느낌만 좋고 상상만 하고 이런 사람 진짜 있어요. 많아요. 이런 사람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음, 그리고 인스타 몇 개 뭐 얼굴 뭐 이런 거 올리고 이러면은 왠지 될 것 같,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미신이라는 거예요. 미신의 음, 영역도 필요해요. 예, 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게 나한테 건강한 거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느낌을 날 좋게 만드는 게. 근데 측정 음, 가능한 영역만 또 알아도 피말라져요. 피말라요. 예, 저도 음, 나름 측정 가능한 영역을 안다고는 했지만 내가 봐봐요. 악당과 이런 어떤 악연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하더라도 실패하는 인생을 내가 스스로 봐버린 거예요. 그때 2020년도인가 7월에 제가 정회도 그 타로 운의 알고리즘인가 그 책을 봤었거든요. 그 책을 딱 보면서 와, 나를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음, 되게 아는 건 많은데 내 인생이 잘 안 풀렸던 이유는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이런 어떤 좀 뭐라고 하지? 거기서 뭐라고 하던데. 어쨌든 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사람도 이게
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다 미신의 어떤 영역인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고 하지 이걸 뭐, 뭐 미신이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해? 사주를 볼 때 그 뭘 본다고 해요? 그걸 뭐 보잖아요. 어쨌든 그 뭐 그런 어떤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음, 그랬을 때 저는 그런 것들 많이 무시하고 살았거든요. 또 한동안. 한동안은 음, 거기에 미쳤다면 한동안에는 이제 측정 가능한 영역만 알다 보니까 음, 이거를 또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고, 예, 과학적인 어떤 이 프로세스를 다,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다 안다고 또 이 영역을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고, 또 이 영역에 너무 빠지다 보면 좀 마탱이 가면 어때요? 돌을 쳐야죠, 가서. 예, 진짜. 그잖아요. 예, 진짜 도사가 돼야 맞아요. 돼요. 그러니까 예, 좀 예. 이상해지면 그렇게 되고, 이쪽도 그래요. 너무 그러면 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말라 있는 느낌인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냐에 따라서 이 또 운도 좀 풀려야 되거든요. 이 운의 흐름도 타야 돼.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음, 운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를 이 거센 바람을 내가 이 자연을 이길 수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영역을 제대로 이해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번 생은 좀 잘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음, 사람들은 특히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쪽 영역에 측정 불가능한 영역에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영역에 이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험 판매원들을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 디자인한 이 자기계발 시장에 너무 고착돼 있으면 예, 진짜 돈을 못 벌고 그냥 나이만 먹는 거죠. 네. 음. 저는 근데 오늘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그 유효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거의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는 측정 불가능한 영역에서만 살았지 그 1%의 영역은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PCM에 들어와 가지고서도 마케팅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았지. 처음에 저 그냥 오로지 그 콜드콜 하나만 하면서 대표님이 마케팅에만 신경 써야 된다 그럴 때 도대체 뭘 마케팅이라고 하는지 전 그것조차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 다단계 이런 어 이런 세미나장 이런 데 무조건 사람들이 가면은 저처럼 이렇게 한순간에도 훅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하고 그런 곳에서 이렇게 그 유효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상당히 오늘 저 다시 또 한번 새로운 걸 또 배우게 된 것 같아요.